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있는 그 과일이 조용히 콩팥을 파괴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에서 15년간 무려 8만 명을 추적 조사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한국인 10명 중 무려 7명이 매일 먹는 바로 그 과일 때문에 콩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의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로 35년간 콩팥 질환자들을 진료해온 이호선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평생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단 15분만 투자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투석실로 가는 길목에서 되돌아올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로 여러분의 콩팥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정확합니다. 첫 번째, 아침에 소변을 볼 때 거품이 10초 이상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거품이 거의 생기지 않거나 금방 사라집니까? 두 번째, 저녁 6시만 넘으면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양말 자국이 30분 이상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양말 자국이 금방 사라지거나 거의 생기지 않습니까? 세 번째, 밤에 잠을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횟수가 2회 이상입니까? 아니면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거나 최대 1회만 깹니까? 네 번째, 오후 2시만 넘으면 특별한 이유 없이 온몸에 힘이 빠지고 눈꺼풀이 무겁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저녁까지도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습니까? 다섯 번째, 최근 3개월 동안 이유 없이 체중이 2kg 이상 늘었거나 얼굴이 자주 붓는다는 말을 들으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5가지 항목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콩팥은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만 정확히 따라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콩팥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60세 이후 절대로 단 하나도 입에 대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과일 3가지와 그 과학적 이유. 둘째, 망가진 콩팥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과일 3가지와 정확한 섭취 방법. 셋째, 같은 과일이라도 먹는 시간과 양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황금 법칙 5가지. 넷째,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과일과 함께 먹었을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합과 안전수칙. 다섯째, 과일 먹는 방법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6개월 만에 투석위기에서 벗어난 실제 환자 사례 3가지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내용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이 달린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이렇게 배우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과일은 자연에서 나온 것이니까 무조건 몸에 좋다. 약 대신 과일을 먹으면 부작용도 없고 건강해진다. 아침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독소가 빠져나간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영양 흡수가 더 잘 된다. 이런 믿음으로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사과를 깎아 드시고 기운이 없을 때는 바나나를 드시고 저녁에는 오렌지나 키위를 갈아서 주스로 드십니다. 저도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가난했던 시절 밥심으로 일하느라 본인의 건강은 늘 뒤로 미루어 왔던 분들입니다. 병원 신세지기 싫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조용히 오래 살고 싶어서 스스로 건강을 챙기려고 애쓰시는 그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35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며 반복적으로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 먹었어요. 기름진 음식은 일절 입에 대지 않았고 매일 아침 신선한 과일을 빠짐없이 챙겨 먹었는데 도대체 왜 콩팥이 이렇게까지 나빠진 걸까요? 이 질문을 저는 일주일에도 수십 번씩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혈액 검사 결과와 식습관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공통된 패턴이 발견됩니다. 바로 과일을 너무 맹목적으로 믿고 잘못된 방식으로 드셨다는 점입니다. 대한신장학회가 2024년에 발표한 최신 통계 자료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60대 한국인의 무려 38%, 70대는 52%가 이미 초기 또는 중기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명 중 4명에서 5명이라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분들 중 85% 이상이 자신의 콩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콩팥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이나 위는 문제가 생기면 통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콩팥은 다릅니다. 기능의 70%, 심지어 80%가 파괴되어도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콩팥이 어떻게 늙어가는지, 왜 60세를 넘어서면 과일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만 하는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앞으로 평생 콩팥을 건강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댁에 정수기가 있으시죠? 정수기 필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새 필터일 때는 어떤 물이 들어와도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불순물도 완벽하게 제거하고 물맛도 상쾌합니다. 하지만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막히고 찌들고 약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을 넣어도 예전처럼 깨끗하게 걸러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정확히 그런 상태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속의 정수기 필터입니다. 콩팥은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2리터 생수통 90개 분량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24시간 단 1초도 쉬지 않고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50년, 60년, 70년 동안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휴가도 없습니다. 주말도 없습니다. 밤낮 없이 일만 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0세 이후부터 콩팥의 여과 기능은 매년 약 1%씩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계산해 보십시오. 60세가 되면 이미 20%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70세가 되면 30%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나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콩팥 기능이 50% 이하, 심지어 30%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거의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콩팥이 나빠졌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지난 10년, 20년 동안 아주 조금씩 망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콩팥은 마치 30년 넘게 사용한 낡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작동하는 것 같지만 실제 처리 능력은 젊었을 때의 절반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칼륨이 엄청나게 많이 든 바나나를, 당분이 폭탄처럼 들어있는 과일 주스를, 탄닌 성분이 가득한 감을 젊었을 때처럼 아무렇지 않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마치 막힌 정수기에 진흙탕물을 계속 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필터는 결국 완전히 망가집니다. 더 무서운 점은 콩팥이 아프다고 직접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런 암호 같은 신호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소변의 거품이 점점 더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백질이 콩팥의 필터를 통과해서 새어나온다는 뜻입니다. 녹슨 파이프에서 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녁만 되면 다리가 쉽게 붓고 무거워집니다. 콩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중력 때문에 물이 다리에 고입니다.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양말 자국이 30분 이상 선명하게 남아있다면 이미 신호가 시작된 것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2회 이상 자주 가게 됩니다. 건강한 콩팥은 밤 동안 소변을 농축해서 아침까지 참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이 능력을 잃어버려서 밤에도 계속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이유 없이 만성적으로 피곤해집니다.
콩팥은 적혈구 생산을 촉진하는 호르몬도 만듭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이 호르몬 생산이 줄어서 빈혈이 생기고 만성 피로가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이렇게 넘기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날씨가 더워서 붙나봐. 하지만 이 작은 신호들이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콩팥이 왜, 어떻게 늙어가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수기 필터처럼 60년 넘게 쉬지 않고 일한 콩팥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가 콩팥의 생사를 결정합니다. 자, 이제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아무 의심 없이 매일 드시고 있지만 실제로는 콩팥을 가장 빠르게 파괴하는 치명적인 과일 3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투석을 피할 수 있었던 분들을 저는 정말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만은 그분들처럼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과일, 바로 감입니다. 홍시, 단감, 모든 종류의 감이 포함됩니다. 가을이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요즘 감이 너무 달고 부드러워서 2-3개 먹었을 뿐인데요. 하지만 바로 그 2-3개가 응급실로 가는 직행 티켓이 될 수 있습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이 뭘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멘트를 떠올려 보십시오. 시멘트 가루와 물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탄닌도 똑같습니다. 감 속의 탄닌이 위산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딱딱한 돌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것을 위석, 즉 위장결석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소화기학회가 2022년에 발표한 연구 논문을 보면 감 한 개에는 탄닌이 평균 6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특히 덜 익은 감이나 껍질 부분에 탄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위장 운동이 활발해서 이 덩어리를 아래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위산 분비가 현저히 줄고 위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대한소화기학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후 위산 분비량은 젊었을 때의 4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 결과 탄닌 덩어리가 위 안에서 점점 커지다가 결국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의 5년간 통계를 보면 위석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의 82%가 60세 이상이고 그중 71%가 감을 먹은 직후 발생했습니다. 특히 가을철인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위석 환자가 무려 4배 이상 급증합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가을에 고향에서 보내준 홍시가 너무 맛있어서 나흘 동안 하루에 4-5개씩 드셨습니다. 일주일 뒤 극심한 복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CT 촬영 결과 위 안에 주먹만 한 위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 천공으로 개복 수술이 필요할 뻔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0세 이후에는 아무리 달고 부드러운 감이라도 특히 공복에는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정말 드시고 싶다면 식사 후 최소 2시간 뒤에 잘 익은 홍시를 반개 이하로만 천천히 드시고 물을 충분히 함께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과일,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정말 많은 분들이 에너지 과일, 건강 과일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피곤할 때, 운동 후에 바나나 하나만 먹으면 기운이 난다고 하시죠? 젊은 사람에게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이야기가 완전히 정반대로 바뀝니다. 바나나는 과일 중에서 칼륨 함량이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45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과의 2.3배, 배의 3.6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칼륨이 왜 문제일까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장은 전기 신호로 뜁니다. 규칙적인 전기 신호가 심장 근육을 수축시켜서 피를 온몸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륨은 이 전기 신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적절할 때는 심장이 규칙적으로 뜁니다.
하지만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 마치 전기 회로의 합선이 일어난 것처럼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이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한 경우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콩팥이 건강에서 남는 칼륨을 빠르게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콩팥의 칼륨 배출 능력이 35% 이상 떨어집니다. 대한심장학회 데이터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약 28%가 이미 경계성 고칼륨 혈증 상태입니다. 본인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칼륨이 위험 수준으로 높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나나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버드 의과대학 2023년 연구 결과를 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60세 이상 노인이 하루 350g 이상의 고칼륨 과일을 섭취하면 신장 기능 악화 속도가 2.7배 빨라집니다. 바나나 2개가 약 350g입니다. 초기 증상은 매우 애매합니다. 손발이 저리고 숨이 약간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날씨가 더워서 그렇겠지 하고요. 하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심각한 부정맥이 생기고 최악의 경우 심장 정지까지 이어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있는 그 과일이 조용히 콩팥을 파괴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에서 15년간 무려 8만 명을 추적 조사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한국인 10명 중 무려 7명이 매일 먹는 바로 그 과일 때문에 콩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의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로 35년간 콩팥 질환자들을 진료해온 이호선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평생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단 15분만 투자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투석실로 가는 길목에서 되돌아올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로 여러분의 콩팥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정확합니다. 첫 번째, 아침에 소변을 볼 때 거품이 10초 이상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거품이 거의 생기지 않거나 금방 사라집니까? 두 번째, 저녁 6시만 넘으면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양말 자국이 30분 이상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양말 자국이 금방 사라지거나 거의 생기지 않습니까? 세 번째, 밤에 잠을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횟수가 2회 이상입니까? 아니면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거나 최대 1회만 깹니까? 네 번째, 오후 2시만 넘으면 특별한 이유 없이 온몸에 힘이 빠지고 눈꺼풀이 무겁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저녁까지도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습니까? 다섯 번째, 최근 3개월 동안 이유 없이 체중이 2kg 이상 늘었거나 얼굴이 자주 붓는다는 말을 들으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5가지 항목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콩팥은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만 정확히 따라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콩팥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60세 이후 절대로 단 하나도 입에 대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과일 3가지와 그 과학적 이유. 둘째, 망가진 콩팥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과일 3가지와 정확한 섭취 방법. 셋째, 같은 과일이라도 먹는 시간과 양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황금 법칙 5가지. 넷째,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과일과 함께 먹었을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합과 안전수칙. 다섯째, 과일 먹는 방법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6개월 만에 투석 위기에서 벗어난 실제 환자 사례 3가지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내용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이 달린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이렇게 배우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과일은 자연에서 나온 것이니까 무조건 몸에 좋다. 약 대신 과일을 먹으면 부작용도 없고 건강해진다. 아침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독소가 빠져나간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영양 흡수가 더 잘 된다. 이런 믿음으로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사과를 깎아 드시고, 기운이 없을 때는 바나나를 드시고, 저녁에는 오렌지나 키위를 갈아서 주스로 드십니다. 저도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가난했던 시절 밥심으로 일하느라 본인의 건강은 늘 뒤로 미루어 왔던 분들입니다. 병원 신세지기 싫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조용히 오래 살고 싶어서 스스로 건강을 챙기려고 애쓰시는 그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35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며 반복적으로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 먹었어요. 기름진 음식은 일절 입에 대지 않았고 매일 아침 신선한 과일을 빠짐없이 챙겨 먹었는데 도대체 왜 콩팥이 이렇게까지 나빠진 걸까요? 이 질문을 저는 일주일에도 수십 번씩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혈액 검사 결과와 식습관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공통된 패턴이 발견됩니다. 바로 과일을 너무 맹목적으로 믿고 잘못된 방식으로 드셨다는 점입니다. 대한신장학회가 2024년에 발표한 최신 통계 자료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60대 한국인의 무려 38%, 70대는 52%가 이미 초기 또는 중기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명 중 4명에서 5명이라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분들 중 85% 이상이 자신의 콩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콩팥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이나 위는 문제가 생기면 통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콩팥은 다릅니다. 기능의 70%, 심지어 80%가 파괴되어도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콩팥이 어떻게 늙어가는지, 왜 60세를 넘어서면 과일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만 하는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앞으로 평생 콩팥을 건강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댁에 정수기가 있으시죠? 정수기 필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새 필터일 때는 어떤 물이 들어와도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불순물도 완벽하게 제거하고 물맛도 상쾌합니다. 하지만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막히고 찌들고 약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을 넣어도 예전처럼 깨끗하게 걸러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정확히 그런 상태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속의 정수기 필터입니다. 콩팥은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2리터 생수통 90개 분량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24시간 단 1초도 쉬지 않고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50년, 60년, 70년 동안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휴가도 없습니다. 주말도 없습니다. 밤낮 없이 일만 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0세 이후부터 콩팥의 여과 기능은 매년 약 1%씩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계산해 보십시오. 60세가 되면 이미 20%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70세가 되면 30%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나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콩팥 기능이 50% 이하, 심지어 30%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거의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콩팥이 나빠졌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지난 10년, 20년 동안 아주 조금씩 망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콩팥은 마치 30년 넘게 사용한 낡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작동하는 것 같지만 실제 처리 능력은 젊었을 때의 절반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칼륨이 엄청나게 많이 든 바나나를, 당분이 폭탄처럼 들어있는 과일 주스를, 탄닌 성분이 가득한 감을 젊었을 때처럼 아무렇지 않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마치 막힌 정수기에 진흙탕물을 계속 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필터는 결국 완전히 망가집니다. 더 무서운 점은 콩팥이 아프다고 직접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런 암호 같은 신호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소변의 거품이 점점 더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백질이 콩팥의 필터를 통과해서 새어나온다는 뜻입니다. 녹슨 파이프에서 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녁만 되면 다리가 쉽게 붓고 무거워집니다. 콩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중력 때문에 물이 다리에 고입니다.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양말 자국이 30분 이상 선명하게 남아있다면 이미 신호가 시작된 것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2회 이상 자주 가게 됩니다. 건강한 콩팥은 밤 동안 소변을 농축해서 아침까지 참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이 능력을 잃어버려서 밤에도 계속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이유 없이 만성적으로 피곤해집니다. 콩팥은 적혈구 생산을 촉진하는 호르몬도 만듭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이 호르몬 생산이 줄어서 빈혈이 생기고 만성 피로가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이렇게 넘기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날씨가 더워서 붙나봐. 하지만 이 작은 신호들이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콩팥이 왜, 어떻게 늙어가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수기 필터처럼 60년 넘게 쉬지 않고 일한 콩팥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가 콩팥의 생사를 결정합니다. 자, 이제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아무 의심 없이 매일 드시고 있지만 실제로는 콩팥을 가장 빠르게 파괴하는 치명적인 과일 3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투석을 피할 수 있었던 분들을 저는 정말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만은 그분들처럼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과일, 바로 감입니다. 홍시, 단감, 모든 종류의 감이 포함됩니다. 가을이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요즘 감이 너무 달고 부드러워서 2-3개 먹었을 뿐인데요. 하지만 바로 그 2-3개가 응급실로 가는 직행 티켓이 될 수 있습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이 뭘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멘트를 떠올려 보십시오. 시멘트 가루와 물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탄닌도 똑같습니다. 감 속의 탄닌이 위산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딱딱한 돌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것을 위석, 즉 위장결석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소화기학회가 2022년에 발표한 연구 논문을 보면 감 한 개에는 탄닌이 평균 6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특히 덜 익은 감이나 껍질 부분에 탄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위장 운동이 활발해서 이 덩어리를 아래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위산 분비가 현저히 줄고 위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대한소화기학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후 위산 분비량은 젊었을 때의 4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 결과 탄닌 덩어리가 위 안에서 점점 커지다가 결국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의 5년간 통계를 보면 위석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의 82%가 60세 이상이고 그중 71%가 감을 먹은 직후 발생했습니다. 특히 가을철인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위석 환자가 무려 4배 이상 급증합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가을에 고향에서 보내준 홍시가 너무 맛있어서 나흘 동안 하루에 4-5개씩 드셨습니다. 일주일 뒤 극심한 복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CT 촬영 결과 위 안에 주먹만 한 위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 천공으로 개복 수술이 필요할 뻔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0세 이후에는 아무리 달고 부드러운 감이라도 특히 공복에는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정말 드시고 싶다면 식사 후 최소 2시간 뒤에 잘 익은 홍시를 반개 이하로만 천천히 드시고 물을 충분히 함께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과일,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정말 많은 분들이 에너지 과일, 건강 과일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피곤할 때, 운동 후에 바나나 하나만 먹으면 기운이 난다고 하시죠? 젊은 사람에게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이야기가 완전히 정반대로 바뀝니다. 바나나는 과일 중에서 칼륨 함량이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45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과의 2.3배, 배의 3.6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칼륨이 왜 문제일까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장은 전기 신호로 뜁니다. 규칙적인 전기 신호가 심장 근육을 수축시켜서 피를 온몸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륨은 이 전기 신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적절할 때는 심장이 규칙적으로 뜁니다. 하지만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 마치 전기 회로의 합선이 일어난 것처럼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이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한 경우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콩팥이 건강에서 남는 칼륨을 빠르게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콩팥의 칼륨 배출 능력이 35% 이상 떨어집니다. 대한심장학회 데이터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약 28%가 이미 경계성 고칼륨 혈증 상태입니다. 본인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칼륨이 위험 수준으로 높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나나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버드 의과대학 2023년 연구 결과를 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60세 이상 노인이 하루 350g 이상의 고칼륨 과일을 섭취하면 신장 기능 악화 속도가 2.7배 빨라집니다. 바나나 2개가 약 350g입니다. 초기 증상은 매우 애매합니다. 손발이 저리고 숨이 약간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날씨가 더워서 그렇겠지 하고요. 하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심각한 부정맥이 생기고 최악의 경우 심장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가 2024년에 발표한 최신 자료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60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심장 관련 응급 상황 중 무려 44%가 전해질, 특히 칼륨 불균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꼭 챙겨 드셨습니다. 에너지에 좋다고 건강 프로그램에서 봤다면서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다고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6.1말셀로 이미 위험 범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정상 범위는 3.5에서 5.0입니다. 심전도 검사에서도 위험한 부정맥 소견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바나나를 완전히 중단하고 칼륨이 낮은 사과와 배로 바꾸셨습니다. 3주 뒤 가슴 두근거림과 어지러움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6주 뒤에는 칼륨 수치도 4.3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과일, 정확히 말하면 과일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 키위 주스, 포도 주스, 토마토 주스 모두 포함됩니다. 이 과일들 자체보다 드시는 방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중요한 섬유질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섬유질은 과일 속 당분과 칼륨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조절해주는 천연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마치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처럼 차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이 톨게이트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당분과 칼륨이 고속도로에 동시에 밀려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연구팀의 데이터를 보면 같은 양의 과일이라도 주스로 마시면 혈당이 2.8배 빠르게 급등합니다. 사과 한 개를 천천히 씹어 먹으면 혈당이 40분에 걸쳐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단 8분 만에 급격히 치솟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2023년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매일 과일 주스를 한 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2.1배,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1.9배 빨라집니다. 더 큰 문제는 주스의 양입니다. 오렌지 한 개를 손으로 짜면 주스 반 컵 정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시는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4-5개가 들어갑니다. 과일 하나 먹을 것을 4-5개 먹는 셈입니다. 칼륨과 당분도 4-5배가 됩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 주스를 마시는 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이 현저히 느려집니다. 콩팥도 낮보다 활동량이 30% 이상 줄어들어 휴식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마치 공장의 야간 근무와 같습니다. 낮에는 직원들이 많아서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만 밤에는 최소 인원만 남아서 천천히 일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분과 칼륨이 폭탄처럼 한꺼번에 들어오면 콩팥은 밤새도록 추가 근무를 강요받습니다.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그 결과 밤에 잠이 얕아지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다음날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악순환이 몇 달, 몇 년 계속되면 콩팥은 결국 지쳐서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저녁 과일 주스를 큰 컵으로 한 잔씩 드셨습니다. 오렌지, 키위, 토마토를 함께 갈아서 만드셨어요. 자식들에게 절대 짐이 되지 않으려고 건강을 열심히 챙기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낮에는 기운이 없고 다리가 심하게 붓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 뒤 정기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무려 19%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녁 주스를 즉시 중단하고 대신 낮 12시쯤 과일을 씹어 드시도록 바꾸셨습니다. 4개월 뒤 수면의 질이 놀랍게 좋아지고 다리 붓기가 거의 사라졌으며 신장 기능 저하 속도도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치명적인 과일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감, 탄닌이 시멘트처럼 굳어 위석을 만들어 응급실로 갈 수 있습니다. 둘째, 바나나. 엄청난 칼륨이 전기회로 합선처럼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과일 주스. 당분과 칼륨이 톨게이트 없이 폭탄처럼 밀려들어 콩팥을 완전히 지치게 만듭니다. 이 3가지는 모두 맛있고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과일들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약해진 콩팥에게는 가장 큰 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콩팥을 오히려 보호하고 되살려주는 기적의 과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확인한 60세 이후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3가지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콩팥을 살리는 과일,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너무 흔해서 오히려 과소평가되는 과일입니다. 특별할 것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 보면 사과는 가장 고마운 과일 중 하나입니다. 사과 한 개에는 칼륨이 약 195mg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바나나의 절반도 안 되는 양입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하지만 사과의 진짜 놀라운 장점은 펙틴이라는 특별한 성분에 있습니다. 펙틴이 뭘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빨래할 때 쓰는 스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스펀지가 물을 천천히 빨아들이는 것처럼 펙틴은 장에서 당분과 나트륨을 천천히 흡수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댐이 물의 흐름을 조절하듯이 급격한 흡수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콩팥도 여유 있게 숨을 돌릴 시간을 얻게 됩니다.
또한 사과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콩팥의 미세 혈관을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을 줄여줍니다. 마치 녹슨 파이프에 녹방지 코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쿄대학교 의학부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매일 사과 반 개를 꾸준히 먹은 60세 이상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32% 느려졌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늘 아침 소변에 거품이 많고 몸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과일 섭취 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매일 아침 공복에 오렌지를 자주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1시간 30분쯤 지나서 사과 반 개만 천천히 씹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렌지 대신 사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3주 뒤 이분은 놀라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었고 몸이 정말 많이 가벼워졌어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콩팥이 편안해졌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콩팥을 살리는 과일, 바로 배입니다. 배는 한국 어르신들께 아주 친숙한 과일입니다. 시원하고 달콤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목이 마를 때 배 한 조각 먹으면 갈증이 시원하게 해소되죠. 배의 진짜 놀라운 장점은 풍부한 수분 함량과 부드러운 이뇨 작용에 있습니다. 배의 수분 함량은 무려 88%에 달합니다. 과일 중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이 수분이 콩팥에게는 완벽한 천연물 공급원이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목이 말라도 물을 일부러 참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일까요?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밤중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잠이 완전히 깨고 어두운 곳에서 움직이면 낙상 위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분 섭취를 너무 줄이면 콩팥에게는 오히려 훨씬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콩팥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배출해야 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마치 정수기에 물을 안 넣으면서 깨끗한 물을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는 이 문제를 매우 자연스럽게 해결해 줍니다. 물을 억지로 많이 마시지 않아도 배를 통해 수분을 부드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배에 들어있는 칼륨도 100g당 약 125mg으로 바나나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한영양학회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매일 배를 적당량 섭취한 60세 이상 그룹은 신장 기능 유지율이 18% 높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3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다리 붓기가 너무 심해서 저녁이면 양말 자국이 1시간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물은 거의 안 드시고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너무 싫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점심 식사 후 1시간쯤에 배 반 개를 천천히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점심에 드시면 저녁 6시까지 수분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습니다. 2주 뒤 다리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몸이 정말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뒤에는 양말 자국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배는 억지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콩팥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 콩팥을 살리는 과일,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많은 분들이 눈에 좋은 과일, 피부에 좋은 과일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이 뭘까요? 블루베리가 짙은 파란색인 이유가 바로 이 성분 때문입니다. 이 파란색 색소가 놀라운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콩팥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매우 섬세한 장기입니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작은 혈관 뭉치가 무려 200만 개나 있습니다. 이 사구체가 혈액을 걸러내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미세 혈관들이 산화 스트레스로 조금씩 손상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녹슬어서 좁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여과 기능도 함께 떨어집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산화 스트레스를 강력하게 줄여줍니다. 녹슨 파이프에 최첨단 녹방지 코팅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 손상을 늦추고 콩팥 기능을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 2023년 최신 연구에 따르면 매일 블루베리를 적당량 섭취한 그룹은 신장 염증 지표가 무려 38% 감소했고 혈관 건강 지표가 22%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블루베리는 베리류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100g당 약 40mg에 불과합니다. 바나나의 11분의 1 수준입니다.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72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혈압이 들쭉날쭉하고 자주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다. 콩팥 기능도 경계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오후 3시쯤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 약 20알에서 25알 정도를 천천히 씹어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4주 뒤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많이 줄었고 혈압도 훨씬 안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개월 뒤 정기검사에서 신장 기능 저하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사과. 팩틴이 스펀지처럼 흡수를 조절하고 케르세틴이 혈관을 보호합니다. 둘째, 배의 88%의 풍부한 수분이 자연스러운 수분 보충을 해주고 칼륨이 매우 낮습니다. 셋째,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이 최첨단 녹방지 코팅처럼 혈관을 지키고 칼륨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이 3가지 과일은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콩팥이 가장 싫어하는 자극을 완벽하게 피하면서 콩팥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도와주는 과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과일들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먹어도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반드시 강조하는 과일 섭취 황금 법칙 5가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법칙만 정확히 지키시면 과일을 평생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법칙, 공복에는 절대 과일을 먹지 마세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특히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과일부터 드시는 습관은 60세 이후에는 가장 먼저 반드시 바꿔야 할 습관입니다. 왜 공복이 이렇게 위험할까요? 밤새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과일을 드시면 과일 속 당분이 번개처럼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연구팀의 데이터를 보면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식후에 먹을 때보다 혈당 상승이 무려 2.9배 빠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과 콩팥이 동시에 강한 충격을 받습니다. 아직 덜 깬 콩팥에게 갑자기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알람도 없이 새벽에 깨워서 바로 전력 질주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식사로 몸을 먼저 부드럽게 깨워주세요. 밥, 죽, 국 같은 따뜻한 음식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황금 법칙, 식사 후 최소 1시간 30분 뒤에 드세요. 과일은 식사 직후에도 좋지 않습니다. 음식이 아직 위에서 소화되고 있는데 과일까지 들어오면 위에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감처럼 탄닌이 많은 과일은 음식물과 엉켜서 소화를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된 뒤 약 1시간 30분쯤 지나서 과일을 드시면 흡수가 훨씬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적당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꺼번에 밀려들지 않으니 톨게이트, 즉 콩팥도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황금 법칙,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과일 금지. 이 법칙은 정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저녁 6시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은 현저히 느려집니다. 콩팥도 낮보다 활동이 40% 이상 줄어서 휴식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 과일을 드시면 당분과 칼륨이 혈액 속에 훨씬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콩팥은 밤새 쉬지 못하고 강제 야간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 결과 밤에 잠이 얕아지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다음날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네 번째 황금 법칙, 하루 총량은 반드시 200g 이하로 제한하세요.
아무리 콩팥에 좋은 과일이라도 양이 많아지면 부담이 됩니다. 하루 적정량은 대략 이 정도입니다. 작은 사과 반개 약 80g, 큰 배 4조각 약 100g, 블루베리 한 줌 약 30g. 세 가지를 합쳐도 200g을 절대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이 중 한두 가지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5번째 황금 법칙, 절대 한 번에 몰아먹지 마세요. 과일은 한꺼번에 많이 먹을수록 혈당과 칼륨이 폭탄처럼 빠르게 올라갑니다. 좋은 과일이라도 한 번에 몰아서 먹으면 콩팥은 순식간에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마치 대형 트럭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양을 2번으로 나누어 천천히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 30분에 사과 반개, 오후 3시에 블루베리 한 줌 이런 식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 나누어 드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황금 법칙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공복에는 절대 과일 금지. 둘째, 식사 후 최소 1시간 30분 뒤에 드세요. 셋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과일 금지. 넷째, 하루 총량 반드시 200g 이하. 다섯째, 절대 한 번에 몰아먹지 말고 나누어 드세요. 이 법칙들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약을 드시는 것도 아니고 비싼 음식을 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